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시호는 무열왕입니다. 이후 신라는 약 100년간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세습하였습니다.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장인인 김운돌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귀족 세력의 중심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성덕왕은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통일신라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수도의 위치가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세력가나 그 자제를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고,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으며 중앙군인 구서당과 지방군인 십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심화되고 중앙정치가 문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여 반독립적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 국왕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습니다.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장문휴로 하여금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문왕은 당과의 친선 관계를 맺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신라와도 상설교통로인 신라도를 개설하여 교류를 활발히 하였습니다. 또한 문왕은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겨 국가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선왕은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갖추어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이때 발해는 영토와 국력이 크게 확장되어 전성기를 누리고 해동성국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10세기 초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는 멸망하였습니다. 한편 신라는 하대로 들어서며 귀족들의 권력이 강해지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면서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농민들의 반란도 곳곳에서 일어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여 한반도는 후백제, 후 고구려 신라가 서로 대립하는 후삼국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상주 출신 군인이었던 견훤은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후백제는 중국의 후당, 오월 등과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살해하였습니다. 신라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는 송악을 도읍으로 삼아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후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삼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면서 경제와 사회제도가 점차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철제농기구가 보급되고 우경이 시작되어 기피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삼국은 모두 귀족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는데,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증왕 때 수도의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라는 골품에 따라 관등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승진에 제한을 두는 골품제가 있었고, 세소고개를 규범으로 삼는 화랑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신문왕 시기에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성덕왕 시기에는 정전을 지급했으며 경덕왕 때에는 다시 노급이 부활하였습니다. 통일신라에서는 조세징수를 위해 3년마다 촌주가 신라 촌락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라의 육두품 세력은 경직된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고, 특히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려 개혁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해상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통일신라 후기로 갈수록 농민이 몰락하여 유랑하거나 초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그 혼란은 진성여왕 때 절정에 이르러 원종과 애노의 난 등의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발해는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였습니다. 발해의 농업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행해졌습니다. 발해는 목축업이 발달하였는데 특히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담비가죽, 모피, 인삼, 자기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이름의 별도의 교통로를 두어 교역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유학이 도입되어 국가 통치와 교육 제도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중앙에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고, 장수왕 때에는 지방에 경당을 설치하여 글과 활쏘기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등 여러 박사 제도를 두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사택지적비에는 백제의 높은 한문학 수준이 나타나 있으며 불교와 도교 사상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신라의 임신서기석에는 화랑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유학 경전 공부에 힘쓸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통일 신라의 신문왕 때에는 유교 경전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하여 박사와 조교를 두었고, 원성왕 때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인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총은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정리하였고, 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하였습니다.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여조를 올려 개혁을 건의하였습니다. 발해 역시 주자감을 두어 유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삼국시대에는 도교 사상도 전해져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 강서대묘의 현무도,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금동 대양로, 사택지적비 등에서 도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초기에 장군총으로 대표되는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돌방과 입구가 있는 굴식 돌방무덤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무덤 내부의 벽과 천장에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백제는 한성시대에 고구려의 무덤 형식과 유사한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으며 석촌동 고분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웅진시대에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과 고구려식 굴식 돌방무덤이 함께 만들어졌으며 벽돌무덤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사비시대에는 주로 굴식 돌방무덤이 제작되었으며 부여 능산리 고분이 그 예입니다. 신라는 나무로 덧널을 짜고 그 위에 돌과 흙을 여러 겹으로 덮은 돌무지 덧널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천마도,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시기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만들어졌고 무덤의 둘레돌에는 12지 신상을 새겼습니다. 발해를 대표하는 무덤으로는 정효공주묘와 정예공주묘가 있습니다. 이 중 정예공주묘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가 특징입니다. 고구려의 불교는 전진의 순도에 의해 전래되어 소수리망 때 공인되었습니다. 백제의 불교는 동진의 마라난타에 의해 전래되어 침류왕 때 공인되었습니다. 백제에는 목탑 양식의 전통을 계승한 미륵사지 석탑이 있으며 신라에서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습니다. 통일 신라의 원효는 대승기신론소, 신문화 쟁론을 저술하였고 무예가를 지어 부르며 불교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의상은 부석사 등 여러 사찰을 세우고 화엄사상을 전파하였으며 화엄일승 법계도를 그려 화엄사상을 정리하였습니다. 해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순례하고 그 기록을 담은 왕우천 축국전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시기 불교의 번성과 함께 인쇄술도 발달하여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통일 신라 후기로 갈수록 마음의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이 더욱 확산되어 그 영향으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등 다양한 승탑이 유행하였습니다.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도 전해져 고구려 승려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백제의 노리사측에는 불경과 불상을 일본에 전하여 불교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